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 가지 함수의 극한을 공부를 할 거고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 개념은 이렇게 두 가지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여기 미정계수의 결정은 굉장히 시험에 무조건 한 문제씩 나오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려운 건 아니야. 알겠지? 자, 시작하겠습니다. 미정계수의 결정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여기에서 두 함수가 이런 식으로 있을 때요. 극한값이 뭔가 존재한다라고 봅시다. 알파로. 알겠지? 그랬을 때 첫 번째로 만약에 뭔가 A로 보내는데 분자의 값이 X가 A로 갈 때 GX 값이 0이잖아. 오케이? 0이면은 뭐를 만족해야 되냐면 분모에 대한 극한값도 0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이 미정계수 결정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0분의 0꼴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잘 봐, 얘들아. 그냥 뭐 쉽게는 이렇게 보면 돼. A로 갈 때 이 분자가 어디로 간다고 지금? 얼마로 가진다고? 0이면 이라고 있지. 야, 너 생각해봐. 분자가 0이면 이거 얼마 돼야 될까? 0이 돼야 돼. 지금 알파는 0이 아닌 값이라고 생각을 좀 해주세요. 알겠지? 그럼 얘가 0일 때 이 0이 아닌 값이 나오려면 이게 뭔가 계산이 또 다르게 일어났다라는 거잖아. 그지?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꼴에서 0분의 0꼴이 있었지. 0분의 0꼴이 뭔가 유례화해서 약분하던가 인수분해해서 약분한 다음에 어떤 특정 다른 값으로 식이 또 변형되고 뭐 몇 분의 몇 이런 값들이 이제 나와지게 됐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정형에서 이게 이제 계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0이 아닌 어떤 값이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분자가 0으로 가는 상황이라면 분모도 얼마가 되는 상황이라고 받아들여 주면 될까? 0이 되는 상황이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근데 뭐 보이는 거는 간단해요. 간단해요. 봐봐. 우리가 지금 밝혀야 될 게 fx에 대한 a로 갈 때의 극한도 얼마라는 거. 0이라는 걸 밝히는 거잖아. 보이는 건 쉬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라는 값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라는 것을 일단 요거를 이제 주어진 조건이니까 요걸 이용을 하자면 얘는 gx에서 우리가 현재 요게 알파라고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 얘가 수렴한다라고. 요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 꼴을 쓸 건데 요게 이제 곱셈으로 표현하지 말고 나눗셈으로 해도 상관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게 fx분의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어? gx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지. 자, 지금 fx는 요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는 뭐 아무 문제 없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때 전제 조건이 gx에 대해서 수렴한다라고 했지. 그리고 요 놈에 대해서도 무엇한다라고 했습니까?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리미트를 따로따로 분리해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따로따로 분리를 해보세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되겠어? 나누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gx 이렇게 이제 잡아준다면 여러분들 얘가 지금 얼마라고 했어요? 전제 조건에 0이고 요거는 우리가 이제 얼마로 수렴한다라고 했었지? 알파. 그럼 이게 알파분의 0이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건 얼마라고 볼 수 있습니까? 0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fx에 대한 극한도 얼마다? 0이다라는 게 이제 밝혀지는 건데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자가 0으로 가는데 이게 0이 아닌 다른 값이 나와. 그러려면 당연히 이게 어떤 다른 계산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이거 또 거꾸로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 분모가 0으로 가. 분모가 0으로 가면 위에가 뭐 어떤 특정 상수가 나오면 이게 무한대가 되잖아. 그지? 근데 그런 값이 아니라 딱 깔끔한 어떤 다른 상수값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게 뭐분의 무엇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0분의 0꼴이었기 때문에 뭔가의 과정을 통해서 계산이 그렇게 나와졌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얘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 거 이용해서 문제 굉장히 많이 푸니까 이따가 한번 좀 다뤄보겠고요. 그 다음 개념은 요게 이제 우리 교재에서 지지난 강의에서 쌤이
요거는 이제 뒤쪽에 문제 나오니까 여기 와서 설명하겠다라고 했던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뭐 내용은 이제 좀 많이 적을 건데 개념 자체를 좀 추상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자, 전제 조건부터 먼저 적을게요. 이렇게 fx랑 gx가 있어요. 얘네의 극한이 일단 알파랑 베타라고 한번 잡아놓은 상황에서 첫 번째 함수에 대한 그런 대소관계가 fx가 gx보다 항상 작거나 같으면 이 fx랑 gx에 대한 극한값의 관계 알파랑 베타의 관계도 어떻게 될까? 맞아.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됐니? 자, 근데 이거는 너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요거 관련해서 이 극한에 대한 진위형 문제를 좀 풀게 돼요. 이게 이제 아마 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어떤 문장이 막 적혀져 있고 이 문장이 맞냐 틀리냐 이걸 생각을 해야 돼.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거든. 자, 쌤이 이 표현을 한번 바꿔볼게. 자, 이것이면 이것이다. 아니겠죠? 이거는 틀렸다 라고 하면은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틀린 건 아니지만 맞다고 틀렸다고 봐요. 자, 얘가 같을 수도 있다 이러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맞죠. 그럼 맞죠. 맞는 얘기인 거야. 알겠지? 근데 여기에서 쌤이 요 등호를 요렇게 해볼게.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아니 fx가 gx보다 작은데 무조건 작은데 극한이 같다? 극한이 같다? 다르지 않아요? 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틀려있을 수도 있잖아. 갑자기 한번 오시. 그치. 틀려있을 수도 있잖아. 자, 뭔가 이제 뭔가 좀 싸한 기분 때문에 뭔가 지금 계속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있는데 요것이면 알파랑 베타랑 같을 수도 있다.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같을 수 있는 케이스가 또 나와져요. 오케이? 이제 뭐 책에 있는 표현으로 하자면 함수 그래프가 뭐 요런 게 있어요. 이제 그 교재에 보면 y는 0이라는 이 함수랑 요걸 이제 저기 fx로 보고 그 다음에 요런 함수를 또 취급할게요. 요런 함수. 자, 이렇게 하면 이 녹색 그래프가 빨간색보다 무조건 큰 거지. 무조건 큰 거지. 그지? 근데 0으로 갈 때 극한을 생각해 봐봐. 빨간색 그래프의 극한은 0이잖아. 그치? 녹색 그래프의 0으로 갈 때 극한도 얼마입니까? 0이니까 같은 경우도 나올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요런 것도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너무 헷갈린데 이런. 알겠지? 그래서 자, 그러면 봐봐. 요것이면 이것이다. 이거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같을 수도 있겠지. 그러면 무조건 알파보다 베타 크다. 맞아 틀려? 아니, 그건 안 될 것 같아. 이건 틀린 말이야. 알겠죠? 그런 진위형 문제가 나와지니까 여기 등호 들어가는 경우를 조금 특수한 케이스로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논리적인 불안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번에는 함수 3개의 관계를 한번 볼 거예요. fx, gx, hx 이면 이고 이때 알파랑 만약에 베타가 같으면 쌤이 식을 좀 고쳤어야 돼. 여기 gx가 아니라 여기가 gx고 여기가 hx 됐죠? 그러니까 세 함수의 관계가 fx보다는 hx가 크고 hx보다는 gx가 큰 거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전제 조건은 fx랑 gx의 극한이 알파 베타인 거야. 근데 그 상황에서 이 두 극한값이 무엇하면? 같으면.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랑 같으면 얘가 알파가 된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극한도 알파로 가고 요거에 대한 극한도 알파로 가면 당연히 조금 어떤 추상적인 생각을 가져봐봐. 얘를 싸고 있는 그런 함수가 어떤 특정 값으로 둘 다 똑같이 가까워지는 거야.
그럼 안쪽에 있는 그 함수도 둘러싸여 있잖아, 무조건. 어디로 가지겠니? 얘의 극한이. 알파로 가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샌드위치 정리라고 불러줘요. 또는 조임 정리라고 불러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쪼이면서 가는 거야. fx랑 gx가 hx를 쪼이면서 너도 이쪽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지. 되겠어요? 오케이. 자, 문제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요거에 관련된 거는.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개념 봤고요. 자, 문제 가면은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도 많이 나와지니까 한번 다뤄보도록 합시다. 넘어갈게요. 자, 방금 전에 배웠던 미정계수의 결정을 통해서 여기 있는 문제를 하나 먼저 풀어볼 건데요. 기본 형태는 아니고 조금 응용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건 아니고요. 자, 지금 전제 조건이 이거예요. 자, 얘가 뭔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거에 대한 극한을 구하시오 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주어졌으니까 얘를 이용할 수 있게끔 뭔가 이 식을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대충 그래도 요 꼴이 여기 들어있다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까? 자, 분모가 또 인수분해 되고 분자도 역시 뭐가 돼요? 묶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좀 정리를 해봅시다. 리미트 x가 1로 가질 때 자, 분모 정리한 걸 바로 적을게요. 얘들아, 여기 인수 밑에 뭐 나와? x-1분의 x제곱. 그 다음에 fx로 묶는 건 뒤쪽에다 쓸 거고 fx-6 써도 상관없겠죠? 네. 그리고 뒤에 곱하기 뭘 쓰면 될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무엇? fx 이렇게 이제 써보도록 합시다. 쓴 거 이해하셨죠? 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뭔가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여기 봐봐요. 요 1을 줬을 때 요거는 그냥 얼마라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요거는 얘는 여기 얼마입니까? 5라고 받아들이고 뒤에 거는 1을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몇 분의? 3분의 f 얼마? 2. 아니죠. x에 1 적용하니까 f 1이라고 보면 되는데 갑자기 좀 이상해. F1? F1이 뭐지? F1이 뭐지? 뭐 얘가 5라는 거는 지금 여기 썼잖아. 근데 F1은 몰라. 자, 여기까지 본다면 솔직히 오늘 배운 거 하나도 안 쓴 거야. 오늘 배운 게 미정계수의 결정으로서 뭔가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어디로 가야 된다고? 0.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도 어디로 가야 된다고? 0. 그거 안 쓴 거야 지금. 보세요. x가 1로 가면 1 보내면 얘가 분모가 얼마입니까? 0으로 가고 있잖아. 근데 얘가 5가 나왔어. 그 말인즉슨 여기 위의 식에다가 1을 적용했을 때 얘도 얼마로 가야 된다 이거야. 0으로 가야 된다 이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니? 네. 그러니까 결국 요 위쪽의 식에 1로 보낼 때 이 극한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1 주면 F1-6이 0이 돼야 된다라는 거지. 결국 F1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6이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인 거죠. 됐지? 그러면 요 F1에다가 6을 적용을 하면 답은 얼마예요? 10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어렵지는 않지? 자, 넘어갑시다. 자, 미정계수 결정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1번부터 한번 다뤄볼게요. 1번은 쌤이 두 가지 방법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잘 봐요. 자, 1번. 뭔가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거지? 3으로 존재해요. 분모가 근데 얼마로 가지죠? 0으로 가고 있으니까 분자에 대한 극한도 얼마로 가야 되겠다? 0으로 가야 되겠다.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적용했을 때 0이 된다라는 얘기잖아. 네. 그러면 분자를 한번 봅시다. 분자가 마이너스 1 줘봐.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0이라고 이제 식이 나와지게 되겠죠. 되겠니?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문자를 하나를 줄일 수가 있어요. b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을까? a 마이너스 1을 쓸 수가 있겠지. 자, 이때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뭘 하나 해줘야 되냐면
얘들아 지금 이게 꼴이 뭐분의 무슨 꼴이니? 0분의 0꼴이잖아. 네. 0분의 0꼴인데 루트 없지. 네. 그럼 원래 이제 애시당초에 0분의 0꼴 계산을 한 게 뭐 해서 뭐 해주는 거였지? 인수분해해서 약분해줬던 거지. 네. 그래서 자 분자를 쌤이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분자에서 x제곱 플러스 ax에다가 b 대신에 우리가 지금 뭐 쓸 수 있었니? a 마이너스 1을 쓸 수 있었지. 네. 요 식을 인수분해해야 된다 이거야. 됐니? 근데 인수분해 이거 가능해? 아 가능하잖아 얘들아. x, a 마이너스 1, 1. 아 가능하잖아. 이거 뭐더라? 부정방정식. 그지? 아니 부정방정식이 아니라 크로스 공식 쓴 건 x 공식. 이거 무슨 이름이 있었는데 이거. 자, 그래서 분자가 어떻게 돼요? 지금 얘가 x 플러스 1, x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 돼버리는 거야. 이해하셨나요? 네. 그러면 원래 기존의 극한에서 여기 있는 분모 a 누구랑 약분이 됩니까? x 플러스 1과 약분이 되는 거지. 됐어? 자, 그래서 저거를 적용했다라고 치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자, 약분했다 쳐. 그럼 뭐만 남아요, 식이? x 플러스 a 마이너스 1만 남는 거고 걔가 지금 3이 되는 거죠. 자, 이제는 남아있는 식에 마이너스 1을 주더라도 문제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마이너스 1 주면 a 마이너스 2가 3이고 따라서 a는 얼마? 5가 되겠습니다. a가 오면은 b 값은 자연스럽게 4라고 구해지게 되겠지. 되겠어? 자, 그러니까 항상 생각해야 돼. 그 부정형이 나왔을 때 0분의 0꼴일 때 누구 때문에 얘가 이제 0분의 0꼴이었냐 이런 인수를 갖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줘야 돼. 됐어? 네. 자, 근데 얘들아 여기서 쌤이 여기서는 이거보다 더 좋은 풀이를 해드릴게요. 자, 봐보세요. 이걸 더 잘 봐야 돼. 물론 이것도 알면 좋지만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서 여러분 봐봐요. 이거 뭐 이제 0으로 가니까 0으로 간다는 것까지 봤고 문자를 하나로 줄여주면서 인수분해하고 약분까지 해줬지, 그치? 뭐 이 과정이 어렵진 않아. 할 수 있어. 근데 이런 생각을 또 해봐도 되지 않을까? 자, 여기서 보면 여기서 바로 갈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분모가 0으로 가지지. 네. 마이너스 1 넣어서 0으로 가지지.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되잖아. 그렇죠. 뭘 넣어서? 마이너스 1 넣어서. 야, 잘 들어. 마이너스 1을 넣어서 0이 됐다라는 건 어떤 인수가 있었다라는 거야? x 플러스 1이 있었다라는 거야. 네. 뭔 말인지 알겠어? 예. 그러면 저기 있는 저 식을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자 분자를 그냥 바로 마이너스 1 넣어서 0이 됐으니까 x 플러스 1이라는 1이 인수가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뒤에는 여기 1차랑 몇 차 곱해야 될까? 1차. 그리고 이제 최고차항 계수는 1로 아니까 뒤에 형태를 x 플러스 k라고 잡아주는 겁니다. 그냥. 알겠니? 네. 그럼 요렇게 이제 준 상황에서 잘 봐. 약분 바로 해주시고요. x에다가 마이너스 1 주면 k 마이너스 1이 3이니까 k는 얼마인 거예요? 4가 되지? 풀면 끝이네. 그럼 k가 4니까 요거 전개하면은 x의 계수랑 상수항이 나와지게 되겠네. 전개했을 때 x의 계수 얼마입니까? 5 나와지지. 그러니까 a는 온 거고 상수항은 얼마 나와집니까? 4가 나와지니까 b 값은 4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요 과정도 알고 있어야 돼. 봐봐, 풀이 되게 간결해지잖아. 이해 가니? 네. 자, 요거 이따가 정리 잘 해주시고요. 자, 2번 가겠습니다. 2번 볼까요? 바로 가도 되죠? 네. 분모가 얼마로 가집니까? 지금 0으로 가져요. 그럼 분모도 어디로 가져야 될까? 이게 2분의 1이 나왔잖아. 그럼 뭐분의 뭐 꼴이었을겠니? 0분의 0 꼴이었었겠지, 당연히.
자, 그러면 먼저 분자부터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분자에서 x값에 1을 줬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1 플러스 a 마이너스 b가 0이 돼요. 그럼 b 대신에 우리가 뭘 써도 될까? 루트 a 마이너스 1을 써도 되겠지? A 플러스면 a 플러스 1을 써도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저 극한을 봅니다.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루트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루트 a 플러스 1. 자, 요렇게 이제 써봤어. 자, 이 꼴이 이제 0분의 0 꼴이잖아. 근데 루트가 있으니까 이제 뭐 해서 계산을 이어가야 되겠니? 유리화. 알겠지? 0분의 0 꼴인데 루트 있잖아. 유리화 해야죠, 유리화.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모 분자에 뭐 곱해야 될지는 알겠죠? 자, 얼마 곱해야 되는 거야? 루트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루트 a 플러스 1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고요. 분자는 요거 똑같이 곱해질 건데 대충 암산 가능할까요? 여기 뭐 들어갈까? x제곱 플러스 a에서 a 플러스 1을 무엇한 거? 뺀 게 들어가지게 되겠지? 그럼 a는 없어지고 x제곱 마이너스 1이 남겠네. 그거 바로 이렇게 인수분해 한번 해줘 봅시다. 됐어? 여기까지? 자, 누가 약분이 됩니까? x-1이 약분이 되죠? 0분의 0꼴이 된 원흉이 사라지게 돼. 됐지? 네. 그리고 이제 제거를 했으니까 다시 한번 줘봅시다. 문제가 될지 안 될지. 자, 1에다가 x에다가 1을 한번 줘봐요. 자, 여기다 1 주면 얘가 뭐니? 루트 a 플러스 1. 근데 얘도 똑같은 애잖아. 그럼 분모는 2 루트 a 플러스 1이고요. 분자는 얼마예요? x 플러스 1에 x에다 1을 주니까 2가 되겠지. 또 깔끔하게 약분이 되네. 됐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정리한 값이 루트 a 플러스 1분의 1인데 얘가 이 아까 극한값 얼마랑 같아야 돼? 2분의 1이랑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럼 a 값 얼마 나와요? 3이고요. b 값은 대입하면 되지. 얼마입니까? 2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죠. 그렇죠? 자,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6번 문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fx가 여기 식의 극한 안에 들어가 있는데 fx가 지금 몇 차 함수랍니까? 3차 함수래요. 3차 함수. 그랬을 때 f3의 값을 한번 구해보시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3차 함수라고 돼 있지? 네. 자, 봐봐 얘들아. 일단 오늘 배운 미정계수 결정을 한번 좀 이용을 해볼게요. 극한인데 분모가 어디로 가는 상황이에요? 0으로 가는 상황이야. 근데 6이라는 극한값이 나왔어. 그럼 분자도 얼마로 가야 될까? 0으로 가야 돼. 그럼 우리가 첫 번째 힌트 하나 얻을 수 있는 거는 여기 x값에 마이너스 1을 적용한 결과물이 뭐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0이 된다라는 거야. f-1이 0인 겁니다. 즉 인수를 뭘로 갔는지 조금 알 수 있겠죠? 네. 그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 바로 뭐 감 잡을 수 있겠지. 분모가 0이잖아. 네.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x에다 2를 적용했을 때 결국 또 f 얼마가 얼마? 2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네. 여기까지 되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토대로 fx의 대략적인 식을 한번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수가 저렇게 두 개 있어야 되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에다가 여기 뒤에 몇 차씩 있어야 되겠어? 1차. 근데 지금 뭐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다 이런 힌트 안 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어떤 식을 ax 플러스 b라고 한번 잡고 가봅시다. 여기까지 됐죠? 네. 자, 그러면 이 대략적인 형태를 이제 여기에다 다시 적용을 하자. 지금 문제에서 극한값도 알려줬잖아. 네. 요걸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자, 이 식에다가 직접적으로 fx를 적용을 합시다. 얘들아, 첫 번째 식에 이 fx가 들어가면 누가 약분이 되니? 누가 약분이 돼? x 플러스 1이 약분되잖아. 네. 그지? 네. 그럼 여기 있는 식에서 남는 거는 분수가 아니죠? 뭐가 남습니까? x 마이너스 2에 ax 플러스 b가 남고 그게 6이다 라는 거야. 네. 그치? 네.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합시다. 자, 마이너스 1 적용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뭐 이것만 가지고 문제 못 푸니까 두 번째 극한에도 저 fx를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분모에 누구랑 약분됩니까? x-2랑 약분되고 남는 식 한번 또 적어보자. x가 2로 가질 때 남는 식이 x 플러스 1, ax 플러스 b는 3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2를 주세요. 2를 주면 2a 플러스 b는 얘가 3이니까 얘가 1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럼 여기 이제 관련된 식 두 개 나왔죠? 요 두 개 이제 연립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연립해주세요. 두 개를 빼볼까? 이걸로 빼주면 3a가 3이니까 a는 1이 나와지고 a가 1이면 b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얼마? 1인가요? 이렇게 나와지게 되겠지. 됐죠? 자, 그러면 식이 완벽해진 거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돼. 따라서 F3은 3 넣으면 4 곱하기 1 곱하기 2 이렇게 되니까 답은 8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7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우리가 부정형 꼴에서 어떤 형태인지 또 먼저 확인해보고 미정계수 결정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는 어떤 꼴 같니? 부정형 중에 0분의 0? 뭐 분수는 아니니까 뭐 그런 꼴은 아닌 것 같고, 그지? 자, 어느 정도 이제 무한대 보내보면 무한대 가는 것 같고요. 무한대 보내면 무한대 가는 것 같은데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치? 자, 근데 요거를 쌤이 이제 처음부터 바로 이제 뭔가 한 가지 포인트를 얘기를 해주고 가겠습니다. 뭘 얘기를 할 거냐면 여기서 자, 생각 한번 해봐. A의 부호는 뭐가 될까? 양수일까? 음수일까? 얘는 양수가 돼야 됩니다. 그죠? 왜? 음수가 되면은 얘가 음수면 이게 플러스 역할을 하잖아. 그럼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잖아.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잖아. 수렴할 수가 없잖아.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좀 포인트 삼아서 아, 얘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니까 A는 0보다 작아야겠구나 라는 것을 판단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됐죠?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것을 판단하고 갑시다. 표정이 되게 신기하게 보고 있었어. 자, 풀게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에서 요리화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고 좀 귀찮죠? 다 적을게요. 분모는 루트 x제곱 4x 플러스 ax고 분자는 어느 정도 암산해 볼래? 자, 여기에서 요거 제곱 빼는 거잖아. 네. 그럼 a제곱 x제곱 빼는 거지. 네. 그지? 그렇지. 요거에 이제 동량 계산해주면 1-a제곱 x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나와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놈에 대한 극한이 2로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번 꼴을 바꾸고 나서 뭔가 적용을 한번 다시 시켜줘야 됩니다. 뭐 풀려지면은 그냥 바로 푸는 거고. 자, 이거 무한대로 보내. 그러면 분모는 그냥 무한대다라는 거 이제 보일 거야. 근데 분자도 뭐라고 볼 수 있니, 이게? 무한대라고 볼 수 있거든. 이제 꼴이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로 바뀌게 된 거야. 이해가? 네. 그럼 이런 꼴에서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분모가 지금 최대 몇 차입니까? 1차지, 1차. 그럼 분자도 몇 차가 돼야 될까? 1차가 돼야 극한값이 존재할 거 아니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그래서 분모가 몇 차니까? 1차니까 분자도 몇 차가 돼야 되겠다? 1차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값은 사라져야 될 값이지, 그치? 그럼 1-a제곱이 0인 거고, 그럼 a는
1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아까 이거 제일 처음에 얘기해놨었죠. A는 무슨 수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까? 양수가 돼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A 값은 얼마다? 1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아, 이게 끝이네. 여기는 그냥 A만 구하라는 거니까. 그지? 오케이. 원래 이제 일반적인 또 다른 문제에서는 그냥 2라고 주지 않고 얘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극한값도 구해보시오. 이렇게도 이제 나와지거든. 알겠지? 그럼 이제 1을 적용해 놓고 극한 끝까지 구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을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꼴이 어떤 꼴일까 한번 고민을 해보면 뭐 빼기 뭐 꼴 같니? 무한대 빼기 무한대 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요것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얘가 이제 아래로 볼록이니까 여기 그치? 이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 뭐 이런 게 숨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요런 꼴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얘가 이제 극한값이 이제 4로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유리화해서 풀어봐야 되겠죠? 유리화를 시켜줍시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질 때, 자, 분모는 플러스로 적어주면 되겠고, 루트 x제곱 마이너스 ax. 그 다음 분자는 암산 쪽은 가능하죠? 여기에서 요걸로 빼주면 2ax가 남습니다. 맞지? 자, 요렇게 해놓고 꼴을 봐보세요. 뭐 분의 뭐 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지. 네. 그치? 그럼 야 얘는 지금 분모 1차고 분자도 1차인 게 그냥 확실하잖아. 뭐 A가 0이 되지 않는 이상 얘가 0이 되면 이게 극한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극한을 구해서 그 값이 4다라는 것을 이용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너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1차 1차 같으면 최고차항 개수의 비로 문제 마무리 해줬잖아. 그럼 얘는 자 바로 써볼까? x제곱, 그러니까 얘가 1차지 1차. 요게 개수 얼마 있습니까? 루트 1이 개수인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여기도 뒤에도 있죠? 얼마도 있어? 루트 1. 분자 1차의 개수 얼마입니까? 2a. 그렇지. 그게 이제 결과물이 극한값 4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답은 그냥 4가 되겠네. 여기 좌변이 그냥 2a니까. 맞죠? 오케이. 자, 정리합시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이 시험에 이제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로 많이 나와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자, 요번에는 극한값으로서 두 가지 힌트를 줬어요. 근데 좀 비교해보면 하나는 무한대로 보내는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하나는 1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fx에 대한 힌트를 다항함수라고는 알려줬지, fx를. 예. 그치? 다항함수라고는 알려줬지만 몇 차인지는 안 알려줬어. 그죠? 그럼 이제 fx가 몇 차식이 되는지를 먼저 이 첫 번째 있는 식으로부터 끌어내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제 했던 형태는 비슷한 건데, 자, 무한대로 보내면 이 분모가 뭐야? 무한대지. 그리고 얘가 다항함수면 뭐 몇 차가 됐든 이제 얘도 거의 무한대로 가는 그런 꼴이 되겠지. 예. 그죠? 그럼 얘도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라는 걸 볼 수 있어. 자, 그런데 극한값이 뭐가 나왔어요? 1이 나왔다라는 건 분모 분자의 차수가 어땠다라는 겁니까? 같았다. 즉 fx도 몇 차인 거고요. 2차인 거고. 됐지? 그 다음에 얘가 이제 2차라고 친다면 ax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라고 했을 때 요 최고차항 개수의 비가 바로 극한값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지. 그지? 네. 그러면 여기 x제곱의 개수도 똑같이 얼마가 돼야 될까? 2가 된다라고 봐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받아들여져? 네. 자, 그러면 요 첫 번째 있는 극한값을 통해서 fx가 몇 차식인지 알았고 최고차항 개수가 얼마인지도 알았어요. 얘는 2x제곱 플러스 뭐 요런 식으로 한번 나타낼 수가 있는 거겠지. 됐어? 자, 그 다음 풀이는 쌤이 지난번 시간이구나 뭐 어쨌든 그 전 문제에서 설명을 한번 좀 해본 적이 있는데, 얘를 여기 뒤쪽을 뭐 bx 플러스 c 라고 잡고 문제를 이쪽에 적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가도 돼요. 자, 어떻게 하냐? 쌤이 그때 쉽게 하는 거 알려줬는데,
분모 여기 봐봐. 이거 어디로 가죠? 0으로 가지지. 그럼 얘도 어디로 가야 되겠네? 0으로 가야 되는 거야. 1을 넣어서 0이 된다는 건 fx가 어떤 인수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치. 자, 여기에서 f1이 0이니까 fx는 자, 최고차항 계수 2 빼주고 x-1 쓰고 x 플러스 k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 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정리합시다. 여기다 적용을 해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여러분들 분모 대충 어느 정도 인수분해 되는지 감 오지? x-1, x 플러스 2지 않습니까? 네. 그럼 분모 분자에서 뭐가 약분이 돼? x-1 약분이 되고 남는 거는 뭐분의 뭐가 남을까? x 플러스 2분의 2 x 플러스 k가 남고 얘가 극한이 2가 돼야 된다. 맞죠?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3분의 k 플러스 1이 1이 돼야 돼. k는 얼마입니까? 2가 되는 거야. 그럼 k에다 이제 2를 주고요. 문제에서 f 몇 구하라고 했습니까? f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1 곱하기 4. 답은 8이라고 볼 수 있어요. 됐어? 네. 자, 얘들아, 쌤이 이게 좀 빠른 풀이라고 한 거 기억나지? 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f1이 0이면 여기다 또 1 넣어서 얘가 0이니까 오케이? c가 뭐니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니까 됐어? 네. 그럼 여기에다 또다시 집어넣어서 2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를 해놓고 요거를 크로스 공식 써서 이렇게 정리를 또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 그치? 근데 그거 하는 시간이 우리가 아까우니까 근데 이렇게 풀어야 될 때도 있는 거야. 이게 무조건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이걸 적용 못할 때가 또 문제 있어. 그러니까 이 방법도 알고 있으면 되겠다. 자, 넘어갈게요. 자, 9번 문제인데요. 요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지난번에 극한의 대소관계라고 해서 샌드위치 정리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어떤 두 함수 사이에 함수 하나가 끼어 있을 때 그 끝에 있는 함수 두 개가 극한이 동일한 값으로 이제 가지고 있으면 가운데 끼어 있는 애도 똑같이 그쪽으로 극한이 수렴한다라고 여러분들 공부를 했었는데요. 요거는 뭐 너무 쉬워서 시험에 나오기도 하는데 그냥 진짜 거저 가져가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복잡해질 때도 있긴 하지만 자, 봐봐. fx가 힌트가 아무것도 안 주어진 거야. 그냥 뭐라고 안 나와 있지, 그치? 다항함수라고 나와 있니? 아니, 그냥 함수야. 그럼 얘가 뭐가 될지 몰라 도대체. 근데 요 놈이 이 함수랑 이 함수 사이에 있는 그런 함수가 된다라고 나와 있어. 이때 문제에서 원하는 건 요거에 대한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을 구하시오래. fx에 대한 괌을 도저히 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을 하는 거죠. 이 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 부등식 형태에서. 알겠지? 그러니까 전체식을 뭐로 한번 나눠볼까요? x제곱 플러스 1로 나눠봅니다. 근데 어차피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건 플러스 값이니까 부등호 안 바뀌고, 그치? 그대로 쓸 수 있을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식이 x제곱 플러스 1분의 2x제곱 플러스 1, 가운데 있는 식도 우리가 원하는 그런 형태로 맞춰줄 수 있고요. x제곱 플러스 1분의 2x제곱 플러스 3 이렇게 이제 써놨어. 그럼 우리가 이제 이것에 대한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을 궁금해 하는데 너네 요 놈에 대한 극한이 얼마예요?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이. 이거야. 2. 요거 무한대 보낼 때 극한 2지. 얘도 무한대 보낼 때 극한 얼마야? 그럼 얘도 얼마일까? 당연히. 이렇게 된 거야. 뭐 이걸 뭐 따로 서술형으로 쓰시고 뭐 이런 식으로까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적당히 표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네. 넘어갈게요. 10번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그 그래프 있죠? 자, 그것도 이제 참고하면서 문제를 한번 좀 같이 풀어볼게요. 일단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라고 했습니다. 요거에 대한 힌트를 줬고요. 그 옆에 아니다. gx가 알겠지?
gx가 그거고 fx는 그 옆에 있는 그래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랬을 때 뭐 g5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뭐 gx가 2차 함수인데 최고차 함계수가 1이니까 조건이 두 개만 있으면 그냥 금방 구할 것 같아요. 어려울 거 없겠지? 자, 요거 한번 대답해 보세요. fx에 대한 1의 좌극한이 얼마입니까? 자, 그래프 보고 한번 대답해 봐. 1의 좌극한. 2분의 1. 얘 지금 2분의 1이지, 2분의 1. 그지? 근데 너네 gx도 2차 함수기 때문에 수렴해, 안 해? 수렴하죠, 그쵸? 다항 함수는 그냥 다 수렴하는 거야. 끊긴 부분 없잖아, 2차 함수. 네.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여기 1이 있을 때 1의 좌극한이나 우극한이나 함수값이나 다 똑같잖아. 네. 그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극한값은 이렇게 보면 돼. 여기 있는 이 표현은 G1분의 분모는 그냥 G1이라고 바로 취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자는 얼마 나왔어? 방금 2분의 1이 나왔고 걔가 12분의 1이다 라는 얘기예요. 어려울 거 없죠? 네. 자, G1은 얼마입니까? 6 이렇게 이제 나와지고, 자, 두 번째는 마찬가지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봐요. fx의 2의 우극한이 얼마겠어요? 거기 한번 봐봐. 2의 우극한이 2분의 1. 그럼 요게 이제 2분의 1이야, 얘가. 그럼 얘랑 곱하면 얼마? 1 빼기 1. 뭐야 이거? 잠깐만. 얘들아, 분모가 지금 어디로 가지니? 분모가 0으로 가죠. 네. 근데 극한이 마이너스 6으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져야 될까? 0으로 가져야 돼. 그러니까 G2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G2는 얼마다? 1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됐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연립해서 마무리 할게요. 별거 없습니다. gx는 x제곱 ax 플러스 b. 대입할까? 1 넣자, 1. 1 a b가 6이고 2 집어넣자. 4 2a 플러스 b가 1이다. 자, 바로 빼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는 5니까 a는 마이너스 8이 되겠고요. a가 마이너스 8이면 b는 얼마? 13, 13 맞죠? 네. 13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a가 마이너스 8이고 얘가 13이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G5. G5는 계산이 이렇게 귀찮니? 40 플러스 13 마이너스 얼마 되는 거야? 2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문제 자체는 안 어렵지, 그치? 네. 오케이. 그리고 포인트가 2차 함수, 다항 함수 같은 거는 좌극한, 우극한 다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수렴하는 어떤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자, 11번 형태인데 읽어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감은 옵니까? 사실 요거는 그런 형태 중에서 처음 접근하면 좀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또 꼴이기도 해요. 한번 봅시다. 문제 파악은 했으니까 바로 설명합니다. y는 x제곱 위에 점 p가 있는 거야. 이 p가 점점 원점으로 갈 건데 어떤 원이 있냐면 요 p랑 원점을 지나면서 중심이 y축 위에 있는 원이 있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쌤이 여기 좀 대충 한번 또 그려볼게요. 자, p가 여기 있어. 그럼 요 점을 지나야 돼. 그럼 중심이 요 정도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해가? 그 다음에 p가 여기 왔어. 그 다음에 요거 지나고 중심이 여기 있으려면 뭐 요 정도 와가지고 요거랑 요 길이가 같아야 될 거 아니야. 반지름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요 정도 오더라도 얘가 뭐 계속 낮아지지는 않아. 왜냐면 여기서부터 중심 사이까지 거리랑 여기까지 거리가 같아야 되니까 반지름이라서. 그래서 이 중심이 점점 내려오긴 하죠. 내려오긴 하더라도 0에 붙진 않는단 말이야. 알겠니? 그때 얘 점이 0,a에 가까워질 때 a 값이 얼마인지 구하시오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상황이 이해는 가?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단계별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가 이제 중심이니까 반지름을 r이라고 한번 해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0,r이라고 잡아볼게요. 요 길이가 r이라는 거야. 됐지?
그리고 여기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은 t, t 제곱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극한에 대한 대략적인 식을 어떻게 잡아줘야 되냐면, 잘 봐, 얘들아. 누가 어디로 가고 있니? 누가 어디로 갈 때라고 했어? P가 어디로 갈 때? 원점으로 갈 때 Q의 위치가 궁금한 거야. 그냥 전체적인 틀로 놓고 봤을 때는. 됐지? 네. 그래서 전체적인 형태로 놓고 보면 이건데, 얘를 갖다 이제 세분화 시키는 거지. 우리가 직접적인 값을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얘들아, P가 원점에 간다라는 것은 T가 얼마에 가까워진다라고 보면 될까? 0에 가까워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리미트 T가 0으로 간다. 그 다음에 그러면 Q라는 점이 지금 여기서 이제 R로 표현할 수 있잖아. R. 세부적으로는 좌표로 봤을 때는. 네. 그러면 이 T가 0으로 갈 때 R의 좌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면 돼. 이해되겠니? Y좌표가. 근데 지금 이제 T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 식도 문자 누구로 고쳐줄 수 있어야 돼? T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R과 T에 관련된 식을 한번 좀 끌어내 볼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그 끌어내는 건 어렵지 않아. 이게 원 자체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반지름 R이랑 여기 있는 이 길이도 R로 똑같아야 되겠네. 그지? P랑 Q 사이 거리가 뭐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R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럼 요 놈과 요 놈 사이 거리 구할 겁니다. 루트 어떻게 돼? T제곱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이 R이다. 정리를 해야 돼. R을 T로 나타내야 되니까 양변을 제곱을 하고 T제곱, 그 다음에 이거 전개를 해볼까? T 4제곱 마이너스 2R T제곱 플러스 R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거야. 자, R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거든? 지금 R제곱이 하나는 사라지지? 요 2차는 없어져요, 지금. 그럼 요거 이쪽으로 넘기면 2RT제곱이 T제곱 플러스 T 4제곱이 되고, 맞죠? R은 양변 뭐로 나눕니까? 2T제곱 나누면 되겠네. 그럼 T제곱, T제곱 약분하면 1 플러스 T제곱이 남고 앞에 2분의 1이 곱해지면 되겠다. 자, 우리 이제 할 일 다 했습니다. R을 T로 표현을 해줬어. 그럼 여기 있는 식에다가 적용을 해볼까?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2분의 1 플러스 T제곱에 대한 극한을 계산해주면 되겠다. 자, 한번 적용을 해보고 뭐 문제 있으면 좀 꼴을 바꾸던가 하면 되는데, T에다 0을 주면은 뭐 아무 문제 없잖아, 그치? 네. 그럼 값은 얼마 나옵니까? 2분의 1이 된다. 그러니까 반지름이 2분의 1에 가까워지는 거지. 그래서 A 값이 2분의 1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이제 뭐 문제들 보면은 그림이 되게 다양하고 문제가 좀 약간 애매해 보이는 것들도 있죠. 활용 문제니까 이렇게 그래프 위에 있는 점 임의로 잡아주고 일단 식을 세우려고 노력해 보시면 어느 정도 또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